그대가 보시기에 즐겁다고 여기게 될 시즌스 오브 뮤지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이어 2화로 돌아온 시즌스 오브 뮤지컬입니다. 저번 1화에선 브로드웨이 42번가와 함께 듣는 뮤지컬의 역사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방송이 없던 2주간 대동제, 고연정까지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2화에서는 연이은 행사에 조금은 지쳤지만 그래도 재미를 찾는 학우분들을 위해 가벼우면서도 진중한 그런 뮤지컬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의 제목은 바로 레드북인데요. 바로 오늘 9월 23일 저녁에 첫 공이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뮤지컬이랍니다. 이 붉은 책이라는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그 깊이 숨겨진 나를 말하는 이야기. 어떤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서게 되는 이야기, 레드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뮤지컬 레드북에 대해서 소개부터 하자면 레드북은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로 2016년에 이지수, 민우혁 배우를 주연으로 시범 공연을 올려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1년 뒤에는 트라이아웃을, 또 1년 뒤에는 초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시간 뒤면 뮤지컬 레드북의 4연이 개막하는데요. 시범 공연과 트라이아웃을 제외해도 벌써 4번이나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레드북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레드북은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만큼 선정적인 것들, 소위 말하는 19금이 금기시될 뿐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면 남녀가 가까이 서는 것도,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마저도 불결하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니 레드북과 19금,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선 청소년 관람 불가 도서를 빨간 책이라는 속어로 칭했다고 합니다. 빨간 책을 직역하면 레드북이죠. 제목에 이런 우리나라의 속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한국 창작 뮤지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보수적인 영국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인데 왜 제목은 빨간 책인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레드북의 주인공인 안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주인공 안나는 본인의 첫사랑과 함께한 성경험을 소중한 추억이자 일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나의 생각은 빅토리아 시대에선 금기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리고 당찬 안나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고 약혼자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야 맙니다. 당연히 그런 발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이 때문에 안나는 약혼자에게 파혼당한 것은 물론 아버지에게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일푼으로 런던에 건너온 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바이올렛이라는 노년 귀족 부인의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삶의 끝만을 기다리는 바이올렛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준 안나는 바이올렛을 떠나 새로운 일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안나가 환영받을 리가 없었죠. 몇 달 만에 해고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겪으며 떠돌아다니던 안나는 바이올렛의 손자 브라운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운은 자신의 할머니가 안나에게 고마움의 의미로 유산을 남겼으나 당시 영국 법상 미혼 여성인 안나는 유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혼하기 전까진 유산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안나는 브라운이 서류에 오타를 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타이핑을 잘한다며 브라운에게 자신을 고용할 것을 제안한 안나. 그렇게 브라운의 타이피스트로 일하게 됩니다. 안나는 잠깐 서점에 들르게 되는데 그때 여자들끼리 글을 쓴다는 로렐라이 연덕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강연에 가서 신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좋게 본 로렐라이 연덕의 수장 로렐라이는 안나를 신입 작가로 가입시킵니다. 로렐라이 연덕을 계기로 안나는 남의 글을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 안나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요? 로렐라이 연덕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글, 우리는 로렐라이 연덕의 여인들 듣고 이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나, 우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릴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이 종이 위에 담아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성을 지어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성을 지어 날고 아파진 말씀을 부수고 바보 같은 그 밤을 허물어 다시 그 자리에 성을 지어 그 자리에 새로운 성을 지어 우리는 로렐라이 여인들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성을 지어 벼락으로 올린 지붕과 신념으로 세운 기둥들 상징으로 만든 계단과 계단으로 꾸민 가구들 아직은 어린 단어들이 찾아오는 성 여물지 않은 문장들이 자라나는 성 언젠가 그들이 부하게 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성을 지어 우리는 신입 작가로서 첫 글을 고민하던 안나는 자신과 첫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바이올렛의 사랑 이야기를 레드북이라는 잡지에 싣기로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이야기는 당시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죠. 안나는 레드북에 기고한 자신이 글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브라운에게 향하지만 브라운은 당시 시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운은 본심과 달리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안나의 글을 짓밟고 맙니다. 하필이면 안나는 그 광경만 보게 되었고 그렇게 브라운과 안나는 이별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만 진심을 모르는 두 사람. 이별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기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안나는 주눅들지 않고 나는 야한 여자라며 글을 계속 써내려갔고요. 한편 브라운은 친구들을 뒤로하고 안나의 레드북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안나를 찾기 위해 여장을 한 채 로렐라이 언덕에 잠입하기까지 해요. 그곳에서 안나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깨닫게 된 브라운은 안나가 질이 좋지 않은 평론가에게 찾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안나를 찾아간 브라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지만 이미 안나는 평론가의 성희롱에 격분해서 그를 폭행한 뒤였어요.
그 여파로 안나는 재판에 서게 되고 변호사인 브라운은 안나의 변호를 맡기로 합니다. 브라운은 무죄 판결을 위해서 안나에게 정신질환을 주장할 것을 제의하지만 안나는 부정합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도 말이죠. 안나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하면 자신의 글과 그 글이 일으킨 사람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답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안나에게 브라운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브라운에게 안나의 글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안나의 글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고요. 그 말에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은 브라운은 새로운 방식의 변호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최후 변론에서 안나의 글에 도움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말하도록 한 겁니다. 이들의 증언으로 레드북의 긍정적인 영향은 모두에게 드러나고 안나와 브라운에게도 승소를 가져다 줍니다. 재판 이후 레드북을 읽은 사람들이 제2회 안나로서 글을 쓰고 싶다며 로렐라이 언덕에 찾아가지만 수장인 로렐라이는 제2회 누군가가 아닌 제1회 자신이 되어 이야기를 쓰라고 말해요. 안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에게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노래하면서 뮤지컬 레드북은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조금 길고 지루한 걸 감안하면서까지 뮤지컬 레드북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레드북의 이야기는 극장에서 들으시면 더 감명 깊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안나와 레드북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며 앞서 레드북을 읽은 이들의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난 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늘 기다렸어. 날 이해해줄, 알아봐줄 한 사람.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되물어봤어. 나를 믿을 수 없어. 애써 모른 척 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왔어.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죄가 되고 내가 나라는 이유로 벌을 받는 문제투성이 세상에 하나의 오답으로 남아.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뒤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를 지키는 사람. 당신과 같은 심장으로 숨을 쉬고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는. 하지만 결국 당신과 다른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해. 괜찮아. 이젠 레드북이 들려주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신기함 그리고 격려를 동시에 얻었는데요. 사실 안나처럼 여자로서 약자로서 공격받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어떤 역할에 갇혀버리는 상황은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더욱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욕망과 꿈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안나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레드북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그렇게 건네줍니다. 안나가 글을 쓰는 건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의한 거였지만 그조차도 죄가 되어 재판에 섰잖아요. 하지만 레드북에선 그런 위기를 이겨내고 안나가 당당하게 나 스스로를 외치게 됩니다. 레드북은 그런 안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각자의 꿈은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한 번씩 되돌아보고 나만이 나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다는 걸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슬슬 레드북을 덮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4번째 정규 시즌으로 새롭게 돌아온 레드북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12월 7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도 한 번쯤 레드북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시즌4 뮤지컬 2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각자 이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세원,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